2014년 피트 기출문제 1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인 반색광이 공기에서 세타각 세타로 입사하여 물질 A를 지나 물질 B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경계면에서 반사한다. R호는 입사광이 공기와 A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이고 R2는 A, B의 경계면에서 한 번 반사되어 공기로 나온 빛이다. A의 굴절률은 N이고 A의 두께는 이렇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A의 두께는 람다 나누기 4n이다 라고 한 조건, 또 A의 굴절률은 n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조건이 문제풀이에 필요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읽으면서 풀어봅시다. 1번 B의 굴절률은 n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n이 A의 굴절률이죠. 그래서 B의 굴절률은 A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굴절의 기본 현상을 살펴봅시다. 굴절의 기본 현상은 이렇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죠. 그리고 굴절률이 공기는 작고 물은 굴절률이 큽니다. 그러면 굴절 현상을 살펴보면 굴절률이 작으면 입사각이 큽니다. 또 굴절률이 크면 굴절각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굴절 현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 이거죠. 굴절률이 클수록 각도가 작다. 이게 굴절 현상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여기가 세타로 들어가서 여기가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억각이니까 여기도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란한 선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얘하고 얘는 서로 억각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데 B의 굴절률은 N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굴절률이 작으니까 각도가 큽니다. 이렇게 각도가 크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세타 B는 각도가 작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각도가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각도가 작은가 하면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크네요. 잠시만요. 굴절률이 커서 각도가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NA는 NB보다 상대적으로 A라고 합시다.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작아서 각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각도가 큰 이유가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각도가 크고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각도가 작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공기의 굴절률이 가장 작죠. 그래서 공기 굴절률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작으니까 각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크니까 각도가 작고요. 요거랑 상대적으로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죠. 그 다음에 굴절률이 커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각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굴절률의 대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에서 정말 유명한 이 공식은 암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B의 굴절률은 M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을 해볼까요? R1과 R2는 상쇄 간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막에서 반사되는 것을 분석해 보자.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세타가 0일 때. 그러면 이 현상은 얇은 막 간섭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얇은 막 간섭이라는 현상이고 공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이 공식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럼 아래쪽에다 적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공기니까 굴절률이 1이고요. 여기보다 굴절률이 크고요. 여기는 굴절률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단 반사지? 그러면은 여기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반사됐으니까 이쪽은 고정단 반사라고 부르죠. 고정단 반사가 되고 고정단 반사는 위상이 180도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두 번째 빛이고 이것이 R1이고 이것이 R2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반사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반사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고정단 반사입니다. 고정단 반사는 180도 차이가 반사될 때 180도 위상이 바뀌죠. 그러면 중간에 바뀐 위상차는 중간에 반사된 다음에 위상차를 물어봐요. 위상차. 반사될 때 위상차는 180도 180도 뺐으니까 반사될 때 위상차는 0이 됩니다. 0.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일반적으로 D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광로차가 0이니까 지우고 이쪽도 광로차가 0이니까 지우고 남은 광로차는 요 거리 ED에 해당하겠죠. ED. 그래서 광로차는 ED에 해당한다.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을 사용합시다. 자, 첫 번째. 얇은 막 간섭 공식은 첫째. 반사 위상차가 0이면 이 조건은 만족했네요. 그리고 광로차가 이러면 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반사 위상차가 0은 만족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어떻게 문제에서 주어졌는가 하면 A의 굴절률은 N이고 두께 D는 람다분의 4n이다. 이렇게 람다 나누기 4n이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잠시만요. 그냥 아예 지웁시다.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지우고 요거를 계산합시다. 그러면 광로차는 END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잠시만요. 돌이킬 수 없. 요거죠. 이게 A 부분입니다. A에서 경로차가 나는 부분이 A 부분이고 굴절률이 N이니까 여기는 N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로차를 계산합시다.
END는 맞고 EN은 맞고 문제에서 두께 D가 4 두께 D가 람다분의 4n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쓰는 법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중간에 이제 n인지 뭐 en인지 이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n으로 줬으니까 광로차는 END라고 그냥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두께를 의미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람다 나누기 4n을 넣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분의 1 람다겠죠?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여기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얘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강 조건은 1번과 2번을 만족해야지 보강인데 1번은 만족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러므로 보강이 안 되고 대신에 반대로 상쇄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얇은막 간섭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R1과 R2는 상쇄 간섭을 한다. 맞았습니다. 디귿을 해볼까요? 디귿.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A의 두께를 ED로 바꾸면 R1과 R2는 보강 간섭을 한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보래요.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는 조건이 그대로니까 그대로일 거고요. 자, 광로차를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살짝 지우고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다시 계산하면 광로차는 2 곱하기 n은 그대로 놓고 얘를 2d로 하재요. 그러면 2n 2 곱하기 4n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요 람다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요 조건도 맞았죠. 그래서 조건 두 개가 깔끔하게 다 맞았으니까 얘는 상쇄가 아니라 보강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보강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의 핵심은 이제 얇은막 간섭의 공식을 깔끔하게 활용하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